관련해서 이제 백승주 한국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브리핑을 보니까 2시 43분에 상황이 모두 종료됐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 이제 상황 종료라고 함이 그 소방당국이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잘해서 지하철 그 무정차 운행도 재개가 됐고 교통 통제도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다기보다 그 뒤에 가스가 정체될 수 있는 곳도 내부에 수색을 좀 해서 이게 지상에서 지금 굴착을 하다가 굴착 기계가 서 있고 네. 영상으로도 가스가 희게 새는 영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영무원이 지금 입원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역사 내부로 유출이 됐다는 얘기고 그 내부에 어디론가 이 가벼운 가스지만은 지하 공간에서 갇히게 되면은 그 내부에 높은 곳을 찾기 때문에 고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점검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소방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후 4시까지는 이 복구 작업이 끝날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스 배출 차단 작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배출 차단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차단 작업을 브리핑할 때 저희 가스당국과 코어에너지에서 얘기한 게 처음에는 3개의 밸브를 차단했고 그 이후에 6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에 지금 이번에 파손된 200mm 배관으로 전해지는 주관이 파손이 됐을 때 T자 형태로 분기관을 거듭되면서 배관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파손이 된다면 그걸 막으려면 그 양쪽과 분기관 쪽 3군데를 막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계속 압력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개통을 찾거나 아니면 이게 개폐를 자주 하는 아주 최근의 밸브가 아니고 땅 속에 뭉치가 있는 밸브다 보니까 이게 폐쇄력이 약해가지고 압력이 안 빠지는 과정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압력은 떨어뜨렸고 그리고 제보 영상에서도 보면 지금 관을 맨홀에서 꺼내서 지상으로 2m 높이 이상으로 배출시켜서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관 내부에 남아있는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4시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배관을 복구하는 보수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보수 작업이 진행 전에는 당연히 주변과 배관 내부에 잔여가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작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 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 운행을 재개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완벽히 사전 안전 조치가 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가스 누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도 있고 LPG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약간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누출된 도시가스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이런 인화성 가스 공통점은 불이 쉽게 붙고 위험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도시가스의 차이점은 분자량이 16 정도가 평균치라서 공기보다 약 1.6배 이상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는 누설이 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서 희석이 돼서 그런 건데요. 30년 전에 95년도에 대구 지하철에서 우리가 끔찍한 참사를 겪었을 때 이 가스는요. 지하 공간에서 예를 들어 건물 안에서 지상에 누출이 됐을 때는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그 위에 천장 안쪽에서 고여서 나중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5%의 농도만 돼도 그때부터 폭발 농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누설이 돼가지고 역사로 들어갔으면 이 가스들이 완벽히 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조금씩 높은 공간을 찾아가면서 모이게 되죠.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설 상황은 종료가 됐더라도 누설 가스가 체류된 곳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가 누출된 이유가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포크레인이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했기 때문인데 이게 파손까지 됐다는 건 배관이 그만큼 약하거나 오래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배관의 노후 상태를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위험성은 이 천공 작업에서 우리 30년 전 대구 지하철도 역시 똑같은 천공 작업이었습니다. 이 인력으로 땅을 판다거나 포크레인 굴착기로 봐가면서 하는 작업보다 천공 작업은 이 들이지기 때문에 진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기계 조작자나 주변 작업자들이 배관 파손이나 어떤 땅에 물리력이 닿았을 때
그걸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다가 얘는 그 점으로 내려 찍는 구멍을 뚫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매우 안이한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설이 됐는데 저는 이게 매우 위험했던 게 최초 신고가 지금 그 잠원대가 선착하기 전에 행인이 신고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면 이 누설이 상당히 시작됐을 때는 파손이 시작됐을 때는 분명히 작업자들이 인지를 했을 텐데 이게 자칫하면 신고가 늦어져가지고 큰 사고가 될 수 있었다. 행인이 신고하신 게 참 다행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